근데 자꾸 엄마가 벗고 나와, 아빠가 벗고 나와. 원래 말하랑 똑같아. 오빠, 아니면 야, 못 참겠어. 나랑 키스하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가위 들고서 잘라야 돼? 30분 만에 100만 원 만들어 와.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마지막으로 해주는 아이들은 죽지 마입니다. 죽지 마. 이거 당하면 일부 아이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니까. 제가 이 일을 하게 된 계기는 저희 어머니께서 보건교사십니다. 현직 성교육 강사세요. 저는 그분의 아들입니다. 저한테 다 시락을 하십니다. 갑자기 벗으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랬더니 만져봐라. 별거 없다. 자, 흔히 알려져 있는 성교육 상식 중에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중에 어떤 마인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내가 낳은 핏덩이 그림을 그려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낳은 핏덩이 되게 예쁘고 이렇게. 그 다음에 하숙생. 둘 중에 어떤 거 좀 가까우실 것 같으세요? 하숙생일까요? 핏덩일까요? 어떠세요? 핏덩이죠. 근데 우리 아이를 자꾸 이렇게 핏덩이, 유아적 존재로 봐주시면 그 단계에서 머물더라고요. 하숙생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숙생 취급은 하지 마시고 밥만 주고 저리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얘는 성적인 존재구나, 프라이빗한 공간이 필요하고 자기 시간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성적인 존재로 봐주셔야 아이가 유아에서 머물지 않고 성적인 존재로 커나가더라. 그 핏덩이가 아니라 하숙생이라는 맥락에서 이 퀴즈를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아이가 아직 샤워 올라도 벗고 나온다? 관심이 덜한 거다. 얘는 뭘 모른다. 선생님 여쭤봐도 될까요? 애들은 왜 샤워 그냥 자꾸 나올까요? 죄송합니다. 일단은 아이들은 하던 대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관성 같은 거죠. 왜 저희도 가던 백화점, 가던 마트, 가던 주유소, 가던 편의점이 좋잖아요. 얘들도 하던 대로 하는 거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이게 왜 이제는 어머니, 아버님께서 브레이크를 걸어주시는 게 좋으냐면 우리 아이 인식에 엄마한테 뭐 어때? 아빠한테 뭐 어때? 이런 인식이 좀 생기게 되겠죠. 자, 이 인식이 타인한테 나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인식이 내 애인한테는 좀 향하다. 우리 아이가 커서 연애할 대상. 자, 그 애인은 완벽한 타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 입장에서 인지하는 수준에서는 준 가족의 테두리 안에 좀 넣게 됩니다. 그러면 말이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야, 우리가 5달 만났는데 길에서 손 한 번은 못 잡냐? 네가 너무한 거야. 이렇게. 근데 상대방 여성은, 상대방 남성은 정말 노일 수 있잖아요. 노라는 말을 들으면 이미 늦다. 이미 상황 벌어졌다. 이거 수습해야 된다. 근데 이 여성은, 이 남성은 관행이 없다. 타인이니까. 대가는 크다. 어려운 말로 젠더 감수성, 성인지 감수성 그러는데 됐고요. 집에서 아들인 나와 엄마, 딸인 나와 아빠, 아무리 가족처럼 가까운 사이여도 성적으로 좀 불편할 수 있겠구나라는 인지가 생길 수 있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팁은 샤워하고 나서 좀 훌르성 벗고 나오지 말고 입고 나와.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인지를 생기게 해주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시다. 팁은 샤워 가운을 좀 사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엄마 아빠가 자연스럽게 몸 보여주고 스킨십 하는 게 낫겠다. 15년 전에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하던 방식입니다. 여기 그 시절의 성교육이었고 실제로 저한테는, 저희 세대한테는 좀 먹혔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시겠지만 미디어가 지금처럼 많지 않았습니다. 성에 대해서 좀 누르는 분위기였죠. 15년 전이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 일부 남성, 일부 딸, 일부 여성 아이들이 자꾸 동성애에 꽂히는 거예요. 볼 데가 없으니까 자꾸 동성 간의 학문, 동성끼리 한번 만져볼까? 야, 나도 해보고 싶어. 이렇게. 이런 부작용들이 생기니까 야, 여자 몸, 남성 몸 별 차이 없어. 이게 다요. 중요한 건 이 세대. 이 세대는 일명 모모 세대라고 불릴 만큼 모바일 기기, 미디어 기기가 엄마의 역할을 하게 되는 세대. 쉽게 얘기해서 주말 6시에 TV 켜면 여성 몸이 예쁘게, 소녀 다리가 예쁘게, 나랑 다르게. 이미 이제 묘사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아이들 인식 속에는 여자 몸이 예쁘네, 괜찮네, 나랑 좀 다르네. 근데 자꾸 엄마가 벗고 나와, 아빠가 벗고 나와. 100번 중에 99번 괜찮습니다. 엄마입니다, 아빠입니다, 아이들 눈에. 근데 딱 한 번. 같이 자다가 이제 평소에 딱 깼어, 딱 봤는데 엉덩이잖아요. 엄마 엉덩이가 있잖아요. 엄마 엉덩이네 하고 자요. 괜찮죠? 딱 한 번. 딱 돌려서 봤는데 잠이 좀 덜 깼어. 그리고 그 미디어가 많아져서 주말에도 계속 나왔던 그 예쁜 여자의 엉덩이와 다리가 눈앞에 있어. 좁게 보이는 거죠. 딱 그 부분만. 찍어볼까? 찍어볼까? 아이한테 자꾸 시험에 들게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이가 성적인 대상을 할 만한 입술, 그 다음에 가슴, 엉덩이가 좀 노출이 되거나 아이랑 닿게 되는 거는 조심하시는 게 훨씬 좋다. 자꾸 아이를 시험하게 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아들은 엄마, 아들은 아빠, 죄송합니다. 딸은 엄마가 성교육해라.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런 생각을 좀 가지신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일단 기본 세팅은 준비된 분이 하셔라. 준비 안 된 사람이 그냥 하지 마셔라. 단 아들은 아빠가 하는 게 유리하고 딸은 엄마가 하는 게 유리하긴 합니다. 왜냐면 성적인 공감대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 발기에 대해서 남자애들 설명할 때 아니 아빠 수업 시간 중에 자꾸 얘가 인사한단 말이야. 그래서 바지 튀어나온단 말이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가위 들고서 잘라야 돼? 이런 게 궁금해요. 근데 자꾸 엄마는 그거 자연스러운 거야. 그래. 대단하다. 예. 이 정도 설명하세요. 그러니까 이 공감대가 없으면 이런 어려움이 있죠. 그리고 딸아이한테 아버님이 자꾸 가시면 가식적으로 느껴지죠. 딸아, 그 촉경하면 배를 긁어내는 느낌이래. 진짜 아프겠다. 딸 입장에서 재수없죠? 자기는 겪어보지도 않았으면서 뭘 아프대. 이런 생각이 좀 들게 되니까 사실 기본적인 방법은 좋지는 않다. 엄마가 딸한테 아들에게 아빠가 하는 게 왜 기본적으로는 좀 자제하셨으면 좋겠냐면 일상이 좀 껴있으세요. 일상에 아침에 일어나 밥 먹어 숙제했어? 준비물 챙겼어? 그래 숙제진이 잘했다. 혼냈다가 화냈다가 칭찬했다가 막 얘기하다가 성 얘기할 때만 갑자기 아들아 딸아 편하게 얘기해봐. 다 들어줄게. 정말 말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너무 설명하겠다고 막 다가가시면 아이 입장에 굉장히 부담스럽다. 그래서 너무 다가가지 마셔라. 아이가 다가오게 하셔라. 스킨십을 보여주고 말을 들려주는 것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드라마 보면서 저게 진짜 사랑이지, 성은 저런 거지, 키스는 저렇게 해야지, 벽치기 했다가 싸대기 맞는 거지, 그냥 이렇게 혼잣말 하듯이 하셔도 아이는 다 듣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여주고 들려주는 정도만 해주시면 좋겠다. 자, 개론이었고요. 이제 남자 여자의 차이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여자애를 대하는 접근과 남자애를 대하는 접근은 확실히 좀 다르더라. 그래서 그 일반적인 경향성 그리고 아이들의 감정, 아이들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태도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실전적인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접근을 할 때 여자아이, 남자아이 공통적으로 두 단계에 좀 나눠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단순히 섹스, 생물학적인 성에 관해서 이제 아이한테 이해시키는 걸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젠더로 넘어가서 사회적으로 내가 어떤 성인지를 접근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1단계 해야 되는데 2단계 때려넣지 마셔라. 자기 몸에 있는 게 음경인지 음순인지도 모르는 애한테 아들아 그 데이트 폭력 이런 말이야 이런 거 하시면 너무 어렵다. 수준의 차이가 있다. 이 정도만 인지하셨으면 좋겠고요. 보통 이제 아이들이 이런 반응을 좀 많이 보여요. 선생님 성교육은요 공통적으로 남자 여자 모두 그거 되게 더러운 거 아닌가요? 이런 아이들의 방어 기제나 그 감정이 좀 느껴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성교육 하실 때는 되게 좀 시큰둥하게 쿨하게 저희 흔히 말하는 엄격 근엄 진지하게 막 생명은 이러지 마시고 별거 없어 그냥 이렇게 시큰둥한 톤 그리고 좀 기왕이면 재밌게 같은 말이라도 조금 다르게 에피소드 섞어가면서 그렇게 접근하셔야 요 인식들을 깰 수 있다. 자, 이제 여자의 특징인데요. 일단은 생리하면 엄청 아프다고 하던데 생리 안 하면 안 되냐? 왜 여자들만 그런 거 하냐? 여자로 태어난 게 그래서 짜증난다. 이런 상대적 박탈감이 큽니다. 그래서 여자애들은 이제 어머님들이 해주시는 게 조금 더 낫고 그럴 때 특징은 외롭지 않게 나만 하는 거라고 두려움 갖지 않게 이걸 하니까 너가 더 대단한 거야? 너만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조금 아이가 숨지 않게끔 해주시는 게 여자애를 대하는 가장 포인트라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반응들은 좀 더러워합니다. 친구 오빠가 재밌는 거 보여준다면서 야한 만화책 보여줬어요? 토할 것 같아요? 근데 옆에 그 오빠는 낄낄거리면서 웃고 기분이 더러웠어요. 이런 반응이 좀 많아요. 그래서 여자애들한테는 그 상대적 박탈감 내지는 이런 더러워하는 표현에 대해서 그거 진짜 아니야. 그거 진짜 별로야. 네가 본 건 진짜 별로야. 운 나빴네. 상한 음식 본 거야. 상한 음식 먹은 거야. 아이가 성에 대해 좀 더러워하는 것만 다 그렇지 않다라고 설명해 주시는 게 여자애들의 특징. 크게 두 가지가 일반적인 여자애들의 반응이었고요. 좀 더 자세히 남자애들 설명드릴게요. 자, 이 그림이 좀 상징화한 일러스트인데 좀 어떤 차이가 보이시는지 한번. 지금도 그렇지만 여자아이들이 보면서 건강한 이제 자기 모습을 보면서도 뭐야 삐져나온 것 같아. 괜히 이렇게 좀 보게 되더라. 남자애들은 어디서 나온 자신감이 이게 끝까지 가더라. 저도 목욕탕 가면 이제
죄송합니다 어머님. 네, 어르신들도 보고 하시면 이제 다들 거울 앞에서 살인데 이거 합니다. 거의 대부분 다. 남자애들은 조금 튀어나가는 거는 좀 눌러주시는 방향이 조금 더 효과적이다. 관종이라는 용어 아실 거예요. 관심을 필요로 하는 종자, 관종. 그래서 관종놀이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남들과 똑같아서는 안 되죠. 그래서 새로운 걸 자꾸 끼어들게 돼요. 그런 아이들 좀 눌러주세요. 야, 그 너 자위했다고 야동 봤다고 자랑하는데 진짜 너 별로다. 멋없다. 정말 찐따 같다. 때로는 이런 말을 또 하실 줄 알아야 아이들이 좀 과한 데로 가지 않더라. 여자애들이 상대적 박탈감, 외로움, 뭐 서러움 이런 거라면 남자애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억울해합니다. 자, 이 억울함이라는 감정을 근데 무시하시면 남자애랑 대화가 좀 어려워지고 뗀뗀해지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언을 좀 드리자면 이 억울함에는 이유가 없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셔라. 본인도 이해를 못한다. 너 왜 억울하니? 몰라. 그냥 이래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엄마는 내 편이구나. 나랑 싸울 존재가 아니구나. 이렇게 인지하시게 하면 되는데 영혼을 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저기 쳐다보시면서 애가 옆에 막 뭐라고 하면 그래 야 비는 왜 와? 이걸 한 3분 5분 정도 해주세요. 그러면 아 감정적으로 엄마가 아빠가 내 편이구나. 이렇게 되면 엄마랑 아이랑 붙지 않고 같은 편이 돼서 딴 사람이랑 싸웁니다. 태양이랑 싸우는 거예요. 너무 쉽죠? 우리 아이들이 음란물과 미디어를 언젠가 접하게 될 텐데 그걸 아이들이 어떻게 못 보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판단하게 하는가? 이게 댓글들 잘 안 보이실 텐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뭐 신익현 선생님, 당신은 한국 남자의 구원자입니다. 뭐 이런 살면서 이렇게 구체적인 성교육을 받아본 적은 없다. 되게 찬양 댓글이 많죠. 우리 아이들은 이제 댓글들을 보면서 아 이게 여론이구나 인식하니까 이거에 대한 기준점은 아이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미디어를 어떻게 아이한테 대하게 해주시는가가 음란물에 대한 방향이다. 그래서 많이 선택하세요. 공신폰. 그 다음에 뭐 모바일 안심팩 이렇게 케어하시려고 바로 이런 게 나와요. 그들한테는 우리 아이들이 핵심 고객이죠. 그리고 걔네는 이게 생업이죠. 당연히 이거 뚫어야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나와요. 케어를 하시려고 이런 어플을 까는 건 몰래 말하랑 똑같아요. 통제, 아예 못 보게 뺏어버려. 스케줄 3분 단위로. 내가 모르는 데서 사건 터져라. 요 맥락이다. 자, 해답은 그래서 미디어 리터러시. 최근에 교육계 트렌드이기도 하고요. 미디어를 어떻게 조절하게 하는가. 그래서 음란물에 대해서도 그렇게 가시면 좋아요. 결론적으로 외력보다 내력만 세면 어떤 자극적인 게 와도 견뎌낼 수 있다. 저는 초5, 6대를 추천드립니다. 스마트폰 사주는 시기. 이걸 미디어 리터러시를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1년을 하는데 큰 효과가 없습니다. 이미 호불호가 생겨서. 4학년 미만은 안 좋은 이유는 너무 매몰돼요. 핑크퐁, 시크릿 주주, 뭐 터닝메이크를 틀어주면 하루 종일 보고 있어요. 초5, 6은 대줘야 좋고. 단 중1 넘어가면 좀 늦더라. 아시겠지만 중학생은 이제 다 합치게 되죠. 그러면 친해져야 되죠. 거기서 제일 재밌는 내용은 게임 아니면 성입니다. 바로 평준화가 이루어져. 맥락은 이제 통제하겠다고 드시지 마시고 애랑 딜을 한다. 포인트는 이제 2달간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단 하나의 미션. 해당 유튜버를 보는 이유에 대해서 엄마나 아빠를 설득해라. 그거 설득되면 2달 뒤에도 너한테 자유를 주겠다. 단 설득 안 되면 2달 뒤에 또 있어. 되게 심플하죠? 2가지 룰만 설정하시면 돼요. 첫 번째 룰은 좀 예상이 되실 겁니다. 스마트폰을 무조건 거실에서 써라. 이건 당연하고요. 두 번째가 핵심입니다. 이어폰 빼. 소리 키워. 듣기 짜증나시죠? 앵앵거리죠. 뭔 소린지 모르겠고 알기 싫잖아요. 그런데 이어폰을 빼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엄마 아빠는 딴 거 하시면서 들으시면 돼요. 딱 이상하게 느낌이 와요. 30초 정도만 보세요. 그럼 대충 좀 가닥이 나오세요. 여기서 폭력적이다, 선정적이다, 과장이다 이런 게 평가 기준이 아버님, 어머님만하게 나오는데 자 여기서 제일 실수 많이 하시는 게 설명을 하세요. 아들 만져봐. 잠깐 멈춰봐. 3가지 단어 이상 될 때부터 애들이 딴 생각하기 시작해요. 따갑잖아요. 일단 잘 안 들어요. 게다가 나중에는 어머니 아버님이 애한테 말로 지세요. 엄마 아빠는 30초 잠깐 본 거지만 애들은 이 유튜버에 대해서 학교에서 3-4시간을 떠들어요. 정보량에서부터 밀려요. 집니다. 설명하지 말고 평가하세요. 딱 끊으신 다음에 아들 멈춰봐. 야 엄마가 아빠가 잠깐 봤는데 야 이거 보니까 되게 폭력적인데? 별론데? 이렇게 별로고 폭력적인 걸 우리 아들 그냥 봐? 이야 우리 아들 생각보다 별론데? 미션 실패 하고 가세요. 그러니까 쿨하게 가요 그냥. 애가 이렇게 엄마 아빠를 설득하려고 들어요. 왜? 2달 뒤에 저기 봐야 되거든. 그러면 그때 어머님 아버님은 아이가 한 끝말에 왜만 붙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엄마 보경 구독자가 320만이라 꼭 봐야 돼 이러잖아요. 그래? 320만 명이면 꼭 봐야 돼? 왜? 아니 엄마 320만이니까 봐야지. 그래야 인싸가 된다니까? 그래? 인싸가 되려면 꼭 봐야 돼? 왜?
정말 외라한 질문 진짜 얘네 6, 7살 때 엄청 했잖아요. 그거 복수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라고 하면 자꾸 자기가 생각을 막 이렇게 고민을 계속 하게 돼요. 그걸 한 10번만 해보세요. 그러면 자기가 한 말에 앞과 뒤가 안 맞아요. 자가당착이 와요. 내가 해놓은 말이 있는데 진짜 이상한 건가? 처음으로 유튜버에 대해서 돌아보게 돼요. 근데 이게 바로 기준이 되진 않아요. 한 2, 3주만 해도 근데 효과적이에요. 이게 쌓여서 이건 괜찮은 거, 이건 안 괜찮은 거, 이건 쓴맛이야, 봐봐야 의미 없어, 내 데이터 아까워. 이거는 너무 범죄에 연루가 되어 있기도 하고 너무 좀 제가 걱정이 돼서 언급하는 채팅의 몸캠피싱 SNS 엮어서입니다. 외로워요. 뭐 이렇게 봐요. 여자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좀 외로워서 찾게 되는 경우가 좀 많고요. 남자애들은 이제 좀 호기심이나 욕구, 단순 반응에 의해서 이런 모르는 사람이랑 채팅을 하게 되는데 그 백일동 사는 남자애, 여자애가 있다고 치면 백일동 사는 아이한테 오빠, 갑자기 언제 봤다고 오빠래요? 오빠, 저 102동 사는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여자 김수현이에요. 오빠 초육이죠? 성대초 다니죠? 얘가 하고 싶은 말은 3가지입니다. 나 오빠 좋아해요. 나 당신 앞동 살아요. 나 예뻐요. 보통 바로 무시할까요? 클릭은 해볼까요? 클릭은 해봐요. 뭐야 이 관종은 이러면서 딱 클릭해봐요. 2단계 발동 좀 더 구체적이에요. 오빠 어제 뭐 스트라이프 옷 입고 지나갔죠? 오빠 어제 뭐 보라색 옷 입고 지나갔죠? 자, 이렇게 왔을 때 우리 아이들이 바볼까요? 바보는 아닐까요? 보통 어머님들이 바볼 것 같아요 이러시는데 바보는 아닙니다. 한 번은 의심하더라. 너 사람 맞죠? 야 우리 집 벨 눌러봐. 벨 눌러. 보통 근데 애들은 사진 인증을 좀 많이 시켜요. 셀카 인증해봐 그러면 종이에다가 우리 애 이름을 쓰는 거야. 종이 들고 셀카 찍어서 보내요. 사진 보면 굉장히 예쁩니다. 내 집도 알아, 키도 알아, 학교도 알아, 학원도 알아. 계좌 어제 뭐 입었는 줄 알아, 뭐 사 먹은 줄도 알아. 셀카 인증했어. 더 이상 의심할 거야 안 할 거야. 저 같아도 안 하겠더라고. 이때부터 시작이죠. 오빠 인증 끝났지? 내가 가슴 보여줄게. 나 가슴 깨끗. 보내면 이번엔 영상 보내줘. 주고받고 보통 하루 안에 끝내려고 합니다. 얘는 공신폰인 아이도 있고 집에 가면 끝나는 걸 아니까 그날 밤쯤 승부 걸죠. 오빠 아니면 야 못 참겠어 나랑 키스하자. 103동쯤 앞으로 나와. 옷 입고 나가려고 한 순간 주소 링크 클릭해서 확인하고 옷 갈아입고 나가는데 전화 오죠. 나가지도 않았어요. 게임 끝. 전화 속의 목소리는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남자. 한국 사람일까요 중국 사람일까요? 중국 사람. 여자 사진은 알바생. 사진과 영상만 찍는. 야 지금까지 채팅했던 거 나인데 너 주소 링크 클릭했지 확인한다고. 그 링크에 해킹앱 깔려있다. 네 핸드폰에 있던 전화번호, 엄마, 아빠, 학교쌤, 학원쌤, 친구들, 친척들 전부 나한테 다 들어왔어. 보냈던 야한 사진, 벗고 있었던 사진, 동영상, 야한 채팅 내용 이 모든 사람한테 뿌려지기 싫으면 엄마한테 얘기해서 30분 만에 몇백만 원 만들어 와. 오직 건수가 심하면 많으면 이제 따로 경찰에서 수사센터를 만드셨어요. 오직 피해 금액이 크면 사설업체들이 난무합니다. 그런 와중에 당한 아이들이 재작년에 1200명, 작년에 1700명. 이거 검색하시면 이만큼 나와요. 메인이 안 뜰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마지막으로 해주는 아이들은 죽지마입니다. 죽지마. 이거 당하면 일부 아이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니까. 몸캠피싱 치시면 영상 나오고 뉴스 나오거든요. 그거 아이랑 같이 보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성관계나 스킨십을 했을 때 내가 강제성을 띠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라. 이 맥락인데요. 그걸 계약서를 쓰라고 하니 이게 말이 되나. 성관계나 키스를 녹음을 한 건 절대 아니고요. 그 전 질문을 하고 녹음을 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좀 되게 어려워요. 거의 유일한 방법. 카톡. 페이스북 메시지나 문자는 좋지 않습니다. 저장이 안 돼요. 페이스북은 개인 사생활을 소중히 생각하기 때문에 수사 협조도 안 합니다. 문자는 날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카톡은 보관하더라. 삭제 기능 있어도 대화 내용 백업은 됩니다. 결론적으로 스킨십을 하고 나서 그날이나 그 다음날 간단하게 한 줄 남겨라. 오늘 너랑 처음으로 손잡아서 심쿵. 그렇게 해도 이응 오겠죠. 혹은 강제로 피해를 당했으면 야 오늘 너가 나한테 강제로 뽀뽀해서 기분 더러웠어. 이 정도 할 수 있잖아요. 미안 오겠죠. 피의자의 사과가 거기에 남겨요. 이렇게 해서 캡처해 놓으면 얘가 나 성추행했다 성폭행했다라고 소송을 걸거나 반대로 내가 성추행 당했는데 난 가해한 적 없다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왔을 때 증거가 되더라. 다음 포인트는 그 카톡방을 나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보통 헤어지면 카톡방 나가고 차단받고 이러는데 그러면 정말 가끔 디지털 포렌식으로 걔 핸드폰을 까도 카톡 내용이 안 나오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연애하는 거 자시고 됐고 일단 카톡 한 줄 남겨. 그래서 참 귀찮은 세대가 되긴 했으나 계약서보단 이게 낫더라. 그 다음에 하나만 더 그 피해를 입증할 때 이제 뭐 정서적, 신체적 뭐 이렇게 데이트 폭력 이런 내용이 있는데 성혼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물증이 잘 없어요. 그래서 막 진술에 의존하게 돼요. 그래서 피곤하고 여자애들 특히 남자애들 둘 다 뭔가 피해를 당했을 때 대처 방법 간단하게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일단은 몇 년 지나서 문제 제기를 하면 당연히 그 의도를 의심받겠죠. 핵심은 이겁니다. 흔적이 남을 정도의 저항. 그렇다고 거기서 막 뭐 프라이팬 꺼내서 상대방 때리면 말이 안 되잖아요. 프라이팬 어떻게 들고 다녀. 남자친구가 강제로 이제 포옹하려고 해. 너무 싫어.
또 거기서 걔 옷을 찢거나 이게 너무 힘들잖아요. 네 핸드폰 깨. 아 싫어하면서 그게 좀 연상대로 깨. 그럼 나중에 이날 깨졌다. 이런 식으로 법리적으로 인정이 되더라. 내 옷 찢어 살짝. 이 정도로 격한 저항했다. 이 정도.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은 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가해자 사과는 무조건 받아놓는 게 좋습니다. 카톡으로 제발. 뭐 이러이러해서 미안하다. 이 정도 남기시는 게 좋겠어. 그래서 이렇게 해놔야 나중에 스무스하게 문제가 이슈화 되지 않고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상처 덜 받으면서 해결이 된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기본적으로 진행했던 내용이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편하게 듣다가 책임에 대해서 자꾸 책임으로 설명하면 책임을 져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어렵고요. 책임은 자꾸 포기로 설명하시는 게 효과적이에요. 포기. 뭐 성관계를 해? 콘돔 꼈어? 아 근데 콘돔 불량에다가 슈퍼정자 2주를 사러 게다가 관종난자 애들한테 돌발배란 이루어져가지고 환장 대파티 뉴 베이비 생기겠지? 얘 키우는데 얼마 들어? 5억 든대. 주머니 얼마 있니? 500원이요 이래. 몇 배니? 자 5억 벌어야 되는데 한가롭게 모베, 스베, 카베 같은 게임하는 거 늦잠 자는 거, 치킨 먹는 거, 따뜻한 집에 사는 게 되니? 나가서 돈 벌래. 아 미쳤어요? 1시간 뒤 이 수업 끝나고 게임 1시간 아까워 죽겠는데요. 그래서 포기를 이해를 해줘야 아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이 언어에 맞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아침에 깨우다 보면 애가 폭발한 이유 첫 번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침에는 제발 건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 아들이 내 아들 아닌 것 같은 순간이 와요. 왜냐하면 애들이 평일에는 풀로 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찍 깬단 말이에요. 발기가 돼서 깨는 경우 좀 많아요. 발기가 돼 있다는 건 이제 뭐 혈액순환이 되려고 호르몬을 분비돼서 그냥 하게 되는 건데 결론적으로 다이반 타이반 욕구가 아직은 안 풀린 상태예요. 근데 거기서 깨워. 빨리 일어나. 밥 먹어. 숙제 챙겼어. 이러면 그 욕구가 결핍되어 있는 사람한테 잔소리가 나가는 거니까 퍽퍽해요. 아침에 내 아들 아닌 딴 사람을 보게 돼요. 그래서 깨우면 일어나면 발기가 좀 한숨 죽는 한 7, 8분, 10분 정도는 그냥 좀 두세요. 그 다음에 할 말 하시는 게 좋다. 한가에서도 이건 보통 어머님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시느냐. 뭐 하는 짓이야? 이 사탄 악마. 옛날에는 있었어요. 최악입니다. 두 번째는 보통은 모른 척을 하세요. 못 본 척을 하세요. 둘 다 좋지 않습니다. 두 번째 거는 엄마가 숨기는구나. 이제 더 잘 숨어야겠다. 학교 화장실, 학원 화장실 이런 데로 갔다. 자 여기서 대처 이렇게 저렇게 저희가 해보니까 제일 효과적이었던 건 일단 발견했을 때 상황 잘 생각해보시면 내가 거실 한복판에서 하진 않을 거예요. 자기 공간에서 할 거예요. 방이나 샤워실, 그죠? 여기서 첫 나갈 말은 미안. 이 공간을 들어간 거에 대한 사과만 해주세요. 이 공간을 들어가서 미안 하고 나오세요.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거기서 끊고 나오세요. 포인트는 그의 방에서 나와서 멀리 가지 마시고 잠깐 앉을게요. 의자를 갖다 놓고 그 아이 방 앞에 이렇게 앉으세요. 엄마가 딴 데 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막 변명을 이제 시작합니다. 엄마,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처음 순간이고 딴 애들이 꼭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하게 된 거죠. 다 듣고 계시면 돼요. 한마디도 안 하세요. 그냥 듣고 계세요. 그러다 마지막에 이 말 다 끝나면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알았어. 네 인생 안 끝났어. 앞으로 조절하는 거 기대해볼게. 이 말만 해주면 애들이 그냥 목표를 잡고 내 인생 안 끝났어. 내 인생 돌아갈 수 있어. 엄마 일차게 글로 가요. 조절하려고.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 네. 그거는 이제 이거는 푸닥거리 한번 해야 돼요. 그건 아니죠. 그거는 이제 확실하게 밖에 나가서 살 수 있거든요. 거실에 했다는 거는 이제 운동장에 살 수도 있고 지하철에 살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엄마 봐라 이거 아니에요. 보여줄 걸 예상이 되는데 한 거 아니에요. 그럼 명확하게 그만 뭐 하는 짓이야? 넌 마치 똥을 수업 시간 중에 싼 건 똑같아. 너 창피하지? 똑같아. 창피한 거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큰 아이가 5학년 넘어갈 때쯤 성별 상관없이 밑에 아이가 좀 손해봅니다. 같이 두면 너무 빨리 접하게 돼요. 그러니까 큰 아이들이 노는 문화가 있잖아요. 성에 대해 추구하는 문화. 아까 유튜버 등등등. 그게 쓱쓱 와요. 직접 보여주지 않아도 오빠가 누나가 쓰는 말이 쓱쓱. 그러다 보면 빨리 알게 되죠. 유치원 애들 막 자꾸 모서리 비비고요. 바닥에 막 문대고 성기를 가슴 바스트 포인트를 이렇게 땀 뻘뻘 날 때까지 유아자의 압박자의 바닥자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얘네는 한마디로 근지러운데 긁는 거랑 비슷해요. 감각이 튀어가니까 그냥 긁는 거예요. 느낌 시원하네. 이거랑 인지 자유랑 아예 달라요. 내가 쾌감을 느끼려고 뭔가 행동을 하려고 찾는 거랑 이건 아예 단순히 이건 단순 반응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 문제 시하면 이건 문제가 되더라. 유아들 자유하는 거 빨리 와 뭐하는 짓이야 막 운동시키고 이러시면 이제 더 해요. 문제 시하니까. 근데 그거 별거 아니라는 듯이 일단 한두 달은 기다려주세요. 그럼 애가 알아서 여기 만지다가 딴 걸로 가요. 딴 놀이 하러 가요.
괜찮더라고요. 근데 이게 3, 4살 넘어가. 계속 그 쾌감에 점점 몰두해. 그럼 내가 자각하고 그걸 스스로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그때는 아이한테 그거 자위라는 건데 너가 하면 이렇게 설명하지 마시고 너 그거 하면 아프다, 다친다, 찢어진다 이렇게 단순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복되면 좋진 않으니까. 즉각적으로 대응하신다는 생각을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애들은 제대로 알고 싶지 빨리 알고 싶잖아요. 엄마하고 애기는 어떻게 생기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오 칭찬으로 그냥 얼버무리시면 돼요. 이야 그런 게 궁금해? 이야 우리 아들 질문 대단한데 우리 딸 이런 질문 대단한데 야 남들이랑은 방향이 달라 클래스가 달라 엄마가 널 위해 제대로 하라고 말해줄게. 잠깐만 기다려. 시간 보시고 검색하세요. 그럼 예술은 내가 거의 나와요. 보시고 와 이거는 이런 거란다 이렇게. 네 선점 당하면 그걸 역전하기 너무 힘들다. 미리 들어버리면 그걸 바꾸기 힘들다. 자세 잘못 배우면 바꾸기 힘들듯이. 그래서 너무 못 알아듣는 초등학교 4학년 미만은 여러모로 했을 때 효과적이지 않다. 5학년 넘어간 시점부터 보통 교육을 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고요. 우리 아이가 외딴섬처럼 살아가지 않잖아요. 한 아이를 키우는데 마을이 든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커뮤니티를 구성하면서 살아가게 되니까 그 커뮤니티 문화 안에서 언제가 노출될 건데 어떻게 너가 반응할래? 판단할래? 이렇게 기준점을 자꾸 먼저 제시해주는 게 낫다. 단 너무 과하면 안 되죠. 초등학교 4, 5학년한테 막 홈캠피싱 얘기해주고 이러면 네 잘 들었습니다 해놓고 집 가서 홈캠 찾아보고 이래요. 그래서 그 수위 조절이 핵심이다. 긴 시간 들어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궁금한 게 남으셨거나 하시면 제가 남아있을 거고요. 한 10분 정도 남아있다 갈 거니까요.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